자, CO58번 CO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은 아니죠. CO 취득은 등기부 CO 취득이 뭐죠?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인데 둘 다 공통된 뭐죠? 점유를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는 CO 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O 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배웠던 겁니다. 지역권인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대표적인 게 없죠. 근데 통행지역권은 뭐냐면 그냥 만들어진 통로가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통로를 계산한 거예요. 이건 결국은 통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참고 삼아 기억을 해주십시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결국은 통로가 개설된 겁니다. 지상권 CO 취득할 수 있고요. 점유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뭐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만. 행정재산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할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지만 아직 등기 전에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에 편입되면 CO 취득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4번 성명불상제 토지도 CO 취득이 가능합니다. 59번 자,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해 공유하다. 이렇게 지분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바꾸랬죠? 소수인지 과반수인지 뭐였죠? 과반수네.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고 을은 소수 지분권자다. 그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이 갑으로부터 병은 제3자예요. 갑으로부터 공유자 중에 1인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 것. 자, 제3자의 점유가 공유자 중에 1인의 경우. 기억나십니까? 그 공유자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이면, 즉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적용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반면에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는요. 보존행위를 기초로 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아닌 제3자가 병이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에 나왔네요. 이미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력되어 있는 경우는 을은 정을 상대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인 경우에는 4번 무가 제3자네요. X토지 이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항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자 무단 점유자예요. 무단 점유가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을 벗어나서 갑의 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를 이유로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쟁점이 돼요. 그런데 자신의 지분을 벗어나서 전부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면 그게 근거가 필요 없죠. 그게 뭐예요?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에 해당되면 자신의 지분에 벗어나서 전체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3자 상대로 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보존행위냐?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라는 것은 방해가 끝나고 그 방해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행위 뭐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게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해 결과에 관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존행위인 것은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근거가 뭐죠? 단독할 수 있는 거면 긴급성과 그리고 다른 권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공유물 자체에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유분의 가치 보존, 유지와는 무관하다. 즉 공유분의 보존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최근에 나오지는 않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가 제3자가 X토지에 나왔고 5번 X토지가 나대진 경우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관리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갖지 못한다.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자 청구권 중에서 213조는 준용되지 않고 214조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외에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은 법조문에서 213조를 준용하냐 214조 준용하냐 문제예요. 근데 저당권은 214조만, 지역권도 213조는 준용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저당 부동산 종물에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이게 포인트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붙죠? 저당권에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단서 규정 있죠. 지연 손해금은 1년에 한해서만. 근데 이게 누구를 포함하죠?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를 정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해관계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우선 변제 효력 범위를 정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1년치를 한 건데 채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얘기는 채무자는 지연 손해금은 1년이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배상해야만이 지급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러한 1년 단속 규정은 누구와 관계에서 이런 이해관계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 자체는 분리하여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저당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등 용익물권적 권능이 성격이 소멸하고 오직 담보물권적 성격만 있으면 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한 그 저당권은 소멸하고 대신에 전세금 보증금,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 그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저당권은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 개념과도 연결됐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산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저당권 나오고 협의취득 하면 물상대위가 아니다. 딱 나와야죠. 왜냐하면 협의취득 자체는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멸실, 해소,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징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강제 수용이에요. 협의취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협의취득 자체는 공용징수가 아닙니다. 공용징수를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수령할 보상금 내 물상대를 할 수 없다? 아니다. 할 수 없다 그죠? 물상대위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아닙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가 아니면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비교할 게 뭐죠?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또 하나 기억해.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 없다. 그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조문 자체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 법정 갱신. 이건 중요했죠. 전세권 법정 갱신은 어느 경우에? 건물. 그래서 법갱. 건물의 전세권만 법정 갱신이 적용된다. 그 존속기간 어떻게 됐죠? 기간에 약정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다. 이게 뭐예요? 213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213조가 적용되냐 안 되냐? 법정을 가면 213조 준용되고 214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213조에 따라 건물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전세권자에게도 213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약정이 없는 걸 본다. 자,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자에게 현상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게 뭐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는 그 즉시 그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증 포기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 상환증을 포기하는 약정하게 되면 그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법조문에 따르면 원전세권의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을 것을 요건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채권과 점유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점유와 관련된 요건은 불법 점유가 아니한다. 채권은요. 결력성, 목적물에 관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점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력성만 있는지 더 나아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점유를 취득하기 전인지 후인지 아니면 도중에 발생하는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하거나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발생하거나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채권자가 이것도 잘 나왔죠. 몇 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가 간접 점유도 포함하는데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뭐가 틀렸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맞아요. 점유권자 지위에서. 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 민법에 법문 규정이 없어요. 예컨대 지상권의 경우에는 213조, 204조 준용한다. 저당권에 관해서는 214조 준용한다. 지역권에 관해서는 214조 준용한다.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유치권자는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하는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회수 청구권은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서 침탈당한 경우에만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의 차이점 때문에 침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만이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행위인 경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이 표현이 나오면 뭐가 되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 요건과 채권에 관한 요건이 있고 채권에 관한 요건이 뭐가 중요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근데 유예 기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기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을 유치할 수 없다. 이 표현은 결국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자,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딱 감이 와야 돼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건물 신축했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괄금맥 청구권이에요. 그럼 일괄금맥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 방점은 소유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가 건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신축에서 아닌 방점이 소유예요. 신축에 너무 방점을 두게 되면 이 경우 의문이 있겠죠. 어떤 경우?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그리고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경우에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유의 방점을 두게 되면 해당이 되는데 신축의 방점을 두게 되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가 방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비록 신축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일가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니은번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실행돼 법정 지상권 요건 어떻게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라 뭐였죠?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었어요. 그리고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대지였어요. 토지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갑이 뭘 했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187조 때 갑이에요. 그러다가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실행된 게 아니라 뭐냐면 강제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강제경매. 그래서 소유자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겠죠.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강제 경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과 소유자다가 제3자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름,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길 것 같아요. 관수법상 법정지상 뭐였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에 속하고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그 매매 등 기타 원인은 강제경매도 포함되는데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건물 철거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관해서 매매 등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죠. 어떤 특징?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성 여부는 언제 판단한다?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판단하면 됩니다. 즉,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매매계약은 맞아요. 근데 강제경매교는 어느 시점을 기준해요? 만약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이라면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될 것은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강제경매 이해관계인에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에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강제경매를 원해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여부는 소유자의 동의성 여부를 판단 시점을 경락대금을 안 납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강제경매는 뭐가 있죠? 경매 자체가 강제경매 시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겠죠. 그러면 이건 좀 지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이게 어떤 경우다?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한다? 강제경매니까 뭐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뭐죠? 압류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리고 동일인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만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 시점 기준. 과거에는 언제 했다? 매각대금을 완납식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디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런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앞에 뭐가 있다? 가압류가 있고 이 가압류가 압류로 바뀐 경우에는 어느 시점?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에 뭐가 있어야 한다? 건물이 있고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으면 그 이후에 강제 경매라고 달라지면 건물 체류가 특이하게 없는 한 관수법상 보전시설권을 인정한다. 또 앞에 뭐가 있었죠? 저당권. 이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뭐란다? 이 저당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즉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의 건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제경매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한데 이 사안은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통상의 강제경매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기준이에요? 저당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데 이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지문이에요. 요거는 정말 어려운 지문이에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그건 나오잖아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 시점에서 제가 말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으면 그 시점 기준으로 그 앞에 가압류가 있고 그 가압류에 따라 본압류로 집행이 된 거면 바뀐 거라면 가압류 시점 기준으로 가압류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론적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문 형태로 나오지는 과거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지문입니다. 리을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가 돼. 이게 뭐죠? 저당권 설정 뒤에 X 토지를 매수했다. 제3취득자다. 저당권을 관련해서 제3취득자 중요합니다. 자, 3취득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 조문이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거 묻는 겁니다. 지출한 경우 의뢰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그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 아니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게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 누구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양수인 결국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양수인. 제가 뭐라고 했죠? 양수인은 소유자다. 여기서 소유자로 나오죠? 매수 취득하여. 그리고 지상권자 아니면 전세권자. 보통 양수인, 즉 소유자가 제3취득자의 대표적인 예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 비용이지 않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양수인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